바이오 분야 핫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비 코너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길라잡이 이성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바이오 분야 연구에서 이것을 빼놓고는 뭐 얘기할 수 없다 이런 대상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이를테면은 약방의 감초처럼 네. 바이오 연구에서 쓰이는 이게 뭐일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바이오 하면 생물의 핵심인 유전자가 아닐까 네, 싶은데요. 유전자요. 저희 카페비 시간에도 여러 번 다뤘었죠. 유전자가 생물의 핵심이었었나요? 그래도 유전자가 있어야 생물이 구성이 되니까요. 이 유전자는 1950년대 초반에 그 영국의 제임스 왓슨과 프란시스 크릭이 이 DNA의 구조를 밝히면서 폭발적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이런 DNA, 유전자를 연구하는 학문을 분자생물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분자생물학이 한 근 50년 가까이 이 바이오를 이끌고 왔는데 네. 지난 2000년대 초반에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이 또 있었죠. 게놈 프로젝트인가요? 예, 한 번쯤 다 들어봤을 텐데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네. 어떤 인간의 게놈이라는 거는 인간의 유전자 전체를 말하죠. 네. 그래서 인간 유전자 전체를 해독하겠다 이게 게놈 프로젝트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게놈을 해독하겠다는 의미는 DNA를 구성하는 염기에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밝히겠다 이런 거였죠. 네. 네, 그런 이후에 과학자들이 제2의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들었는데 이제 해석된 게놈 정보를 이제 게놈을 인공적으로 합성해내겠다 이런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이후에 이게 한 2000년 1년인가 2000년대 이제 초반이 나왔어요 드래프트가. 네. 그리고 나서 한 15년 정도 지난 2016년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어떤 회의가 열렸어요. 비공개 회의가. 네. 이 회의에 뭐 한 전 세계에서 좀 내놓으라는 생명과학자 한 25명 정도가 참석을 했었는데 이 회의의 핵심 내용은 앞으로 10년 안에 인간의 게놈,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자 전체를 모두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겠다. 이런 네. 어떤 그런 내용을 발표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인간 게놈 프로젝트 라이트라고 부르거든요. 줄여서 GP 라이트. 예. 여기서 이제 라이트라는 거는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만들어내겠다, 합성해내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앞서 얘기했지만 2000년대 초반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료가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DNA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과학자들이. 네. 유전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유전 정보를 토대로 우리가 한번 인간 게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실험실에서 뭐 이런 프로젝트인 거죠.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발표되자마자 과학계 안팎으로 굉장히 뜨거운 논란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인간의 유전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는 네. 결국 뭐 신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은 사실은 부모가 없는 그런 생명체가 탄생하는 거 아니냐. 윤리적인 생명윤리. 문제가 그런 지적됐군요. 논란이 일어서 당시에 그 미국 국립보건원장은 이 프로젝트가 좀 아직은 시기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걸 이제 발표를 했고 여기 덧붙여서 이 프로젝트는 과학적 능력을 넘어서 윤리적, 철학적 어떤 그런 경고를 초래할 것이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람이 유전자를 만들어낸다면 뭐 생물학적인 부모 없이도 사람을 궁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런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 프로젝트 목표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면서요? 이게 2016년에 이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올해 5월에 한 2년 정도 지난 거죠. 또 미국 보스턴에서 이 프로젝트 관련한 회의가 열렸어요. 네. 네. 이 회의에서는 뭘 다뤘냐면은 이 프로젝트 원래 목표가 인간의 모든 그러니까 유전자, 게놈을 합성해내겠다, 만들겠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건 너무 힘들다. 이걸 좀 축소해야 되겠다 해서 그럼 뭘 하겠다고 얘기를 했냐면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인간 세포를 만들겠다. 네. 뭐 이렇게 목표를 수정을 했습니다. 네. 바이러스 저항 인간 세포 합성 이렇게 변경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프로젝트 목표가 수정된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원래 목표는 인간 게놈을 만들겠다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 프로젝트가 처음 발표됐을 당시의 계획이 10년이었어요. 네. 10년 동안 이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럼 예상되는 어떤 그 연구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계산해 보니까 약 30억 달러. 우리 돈은 우리 돈으로 한 얼마죠? 3조 3천억이에요. 야. 이게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한 3,300억 정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단순 네. 계산을 해도. 네. 그럼 이 돈이 들어와야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16년에 이거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18년이니까 한 2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어떤 그런 뚜렷한 투자처가 없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과학자가 미국의 조지 처치 하버드대 교수인데 네. 이 양반이 뭐 한 조금 돈을 모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돈도 이 프로젝트를 보고 투자된 돈이 아니라 원래 자기가 하던 프로젝트에서 돈을 땡겨온 거라서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어떤 가장 큰 요인은 돈이 없다. 사실 연구를 진행할. 뭐 네. 그래서 목표를 수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금액이 워낙 커서 이제 자금이 부족했던 것이 큰 이유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앞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윤리적인 논란도 좀 바이오 업체들이 선뜻 투자하기 꺼려진 원인이 되지 않았나 또 싶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목표를 바이러스 저항 인간세포 합성이라고 잡았는데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인간세포를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 게노 합성 프로젝트의 응용 분야에서 이게 네. 포함되어 있었어요. 원래 당초 계획에도.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인간 세포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떤 인간 세포가 있으면은 그 인간 세포에 있는 유전자를 우리가 이제 그걸 재코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전자의 그 코드를 좀 바꿔서 이 인간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만들겠다. 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전문가 설명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바이러스 증식의 필수적인 유전자가 인간 세포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도록 유전자를 바꾸는 과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연해서 설명하자면은 바이러스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지만 바이러스는 그 자체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 세포에 기생하면서 사는데 살면서 자기가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드는데 인간 세포의 단백질을 이용해요. 예. 근데 이 단백질을 인간 세포의 유전자를 조작을 하면은 바이러스가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작업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바이러스 저항 인간 세포를 다른 말로 뭐 초안전 세포다 이렇게 불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만든 세포는 그럼 어떤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어떤 의약품이 바이오약품이잖아요. 이를테면 네. 항체 같은 거를 만드는 건데 이런 것들은 다 인간 세포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간 세포에서 뭘 만들 때 이게 뭐 바이러스나 네. 세균에 감염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인간 세포를 만든다면은 이런 의약품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렇게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건 비용과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분야에 응용될 수가 있는데 전문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바이러스 감염뿐만 아니라 질병 메커니즘 연구, 단백질 공학을 이용한 의학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 세포주 자체보다도 연구 과정에서 초대형 유전자의 설계, 예측, 합성, 테스트 기술이 확보되기 때문에 또 유전체 편집 교정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세포주 자체보다 훨씬 더 큰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이용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조지 처치 교수라고 이 핵심 멤버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분이 이제 그 대장균의 어떤 게놈을 좀 조작을 해서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거를 선행 연구에서 이렇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유전자 편집, 그러니까 유전자 가해 기술을 적용을 했었는데 네. 이 그 대장균이 성공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인간 세포에도 적용을 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략 한 300여 개 유전자만 이렇게 좀 건드리면은 네. 가능한데 인간은 그게 한 40만여 개가 돼요. 네. 이게 숫자만 딱 들어봐도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40만여 네. 개를 다 조작을 해야 되니까. 네, 어렵겠네요.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이게 이제 계획이 축소되긴 했지만 이거를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연구비가 소요가 되는데 네. 어떤 그런 펀딩 문제 해결돼야 될 게 있어요. 음.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과학자들은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되면은 어떤 우리가 질병을 퇴치하거나 이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어떤 유전자 과외 기술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데서 이 연구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죠. 네, 처음에 게놈을 합성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무서운 일이 아닌가 싶었는데 네. 이렇게 질병 치료에 이용이 된다고 하니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위한 연구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는 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쪼록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